다음 달 하순쯤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비율이 10만 명당 8명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 입원자는 단 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일에 버몬트길 부근에서 발생했던 한인업소 방화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20, 30대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여성입니다.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범 수찰대가 한인타운 내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10%나 급등했습니다. 주간 실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비율 10만 명 중에 단 8명이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다음 달 하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내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날짜는 5월 후반이라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welcoming President 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in the second half of May. We're still finalizing the date for that, but this visit.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스가 일본 총리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 중국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joint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ecurity will be a prominent issue, regional security. I would anticipate that China will be a part of the discussions. 중국과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진 얀센 백신.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의 최고 경영자는 효능을 높이기 위한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판단을 내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불안감이 확산하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CNN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얀센 백신 사용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안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as opposed to looking this as a negative safety issue, it could be looked at as a positive issue where they know that when we let a vaccine be available and give it a go-ahead to be put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년 내로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예방 효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지 1년 안에 1회분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화이자 백신 주사를 더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화이자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서 두 종류의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항체, 바이러스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하나는 면역 세포로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싸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항체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면역세포는 변이 바이러스라도 잘 싸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더라도 T세포가 작용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는 세포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국 브링엄 대학이 어떤 백신이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 맞은 8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이었습니다. 항체 생성률은 화이자가 93%로 아스트라제네카 87%보다 높았지만 면역세포 활성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31%로 화이자 12%보다 2.6배 높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건 화이자가 낫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낫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2번 맞았을 때 면역세포 활성도가 63%로 크게 오른 이전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번 맞으면 면역세포의 힘이 더 세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대 미만에서 혈전 위험성이 희박하더라도 자연 발생률보다 높았는데 50대 이상에선 낮았습니다. 고령층은 치명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율이 10만 명당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염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단 7%에 그쳤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발생할 확률은 지금까지 0.00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 6,600만 명 중 감염된 사람은 5,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중 40%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29%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체 감염자 중 74명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백신을 완료했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중 대부분이 증상이 경미했던 만큼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1일 밤 12시쯤 LA 한인타운 버몬트길 한 업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여성 용의자.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방국가경찰은 합동으로 이 여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몬트 부근 한인 식당 텐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LA 소방국이 한인타운 방화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소방국 수사팀은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히스패닉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nything that rises to the level of interest like this, a great concern to the community, especially it sounds like the Korean community of there in Koreatown. So we always, when there is anything of this level of public interest, we always want the media to. 용의자는 곱슬머리에 건장한 체구입니다. 방화 당시 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용의자는 입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이 LAPD와 방화 현장 영상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에 착수했으나 목격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LAPD는 전과자 데이터베이스까지 동원해 용의자를 검색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도 경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Okay, at the time it does not appear to be a hate crime. We will keep you advised of any developments. They provided a crime alert. They canvassed the area. They're going to go over the videos. If there is no luck, we assist them in their investigation. But they're the primary on this one. 수사당국은 한인 업소를 노린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범 활동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육가와 캔모길 부근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걸어다니며 순찰합니다. 주민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방범 순찰 봉사단체입니다. 대부분이 타인종으로 한인타운 주민들입니다. 단체 안전한 한인타운 No Harm KTLA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이어지자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 밤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순찰을 함께 돌자고 홍보했고 첫 순찰 때 5명에 불과했던 봉사자는 지금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It felt so real and discouraging that someone who lives by herself as well. We don't have any group that we belong to. We're just literally neighbors. 또 다른 봉사단체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체프만 플라자 앞에 모여 한 달째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사비를 털어 페퍼 스프레이 같은 보호 장비를 구매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합니다. In touch with a lot of organizations like, hey, we're also walking on Saturdays. If you could promote this as well, because it's for safety for everyone. 단체들은 순찰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한인이 특히 부족하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LA 총영사관. 우선 먼저 LA 경찰국과 셰리프국 등 사법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그 업무 협조 체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동포 사회와의 그 의사소통 채널을 계속 구축하는 문제. 흑인 커뮤니티 등 다른 커뮤니티와의 협력 관계를 좀 조성을 하려고 그런 3가지 방안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주 한인 단체들과 함께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물론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종교단체들까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각자 역할들을 다 하시면서 쭉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 서로가 앞으로 이제 협의해서 같이 해나갈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거를 서로 얘기를 하고. 박경재 LA 총영사는 최근 LA 경찰국장이 개최한 아시안계 커뮤니티 타운홀에도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과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경찰과 커뮤니티의 다양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묶어서 지금 데이터를 통계를 릴리스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시안 증오범죄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타겟팅했는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앞으로 통계 자료를 릴리스를 해야지 더욱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LA 총영사관은 최근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4.29 폭동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교류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무려 10%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7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지난 2월과 비교해 9.8%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8.3%가 급증한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지난달 2월 2.7%가 감소한 뒤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부양책 지원금이 가계 소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류업이 18% 급증했고 요식업이 13% 상승했습니다. 근원 소비 판매도 지난달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와 맞물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 급감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청구는 7만 5천 건 급감했습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백신 보급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 총리에게는 공개 서한까지 발송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하 기자입니다. 잘못을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위안부라는 명예 회복을 합니다. 사법재판소 그정 가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밝히자 하는 게 저 소원입니다. 평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워온 이용수 할머니의 소원에 미국 인권단체들이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등 미국 내 7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안부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서한에는 위안부 문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와 마이클 혼다 전 미국 하원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른 최종 판결만이 위안부 생존자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공개 서한은 현지 시간 내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의 어느 때보다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연방 하원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화상 청문회. 초반부터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 including a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led to a gross overstepping of its authority. In addition to passing laws which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종교 정보와 BTS 같은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까지 막는 법이라며 반성경, 반 BTS 풍선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한국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Personally,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비판론이 우세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이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자극할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danger because of the leaflet. 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건 이례적인데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정이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와 단동에는 화물차들이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이 단동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수십 미터마다 배치된 초소와 병사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삼엄한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방역 때문에 이제 상계석에다가 다 막아놨잖아요. 새까맣게 하면 원래는 이런 길도 없던 거는 길로 다 닦아놔가지고 군인들만 이제 여기 올 수 있도록. 단동의 무역상들은 그러나 국경 일부가 곧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당국이 단둥에서 신의주로의 교역 재개에 합의하고 열차 등으로 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로겠니 들어온다 이때문에 문을 열리다는데 문을 열리기 때문에 때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라. 이거 영농 준비 완료되고 빨리 내보내길 준비해라. 북한은 신의주에 수입 화물 소독과 보관을 위한 시설도 이미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단둥역에는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화물 열차가 정차 있습니다.
단둥 해관이 관리하는 화물상 하역장입니다. 열차는 이곳에서 물자를 싣고 조중 우이교, 이른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로 갑니다. 다만 교역 재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벌들은 중국의 사정으로 좀 늦어진다. 그래서 태양절 이후 이제 열릴 거의 얘기되는데 삼사에서는 그때 기벌 들어오면 그냥 문 올린 거니까.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계속 개통이 미뤄져 왔는데요. 지난달 랴오닝성 정부는 다리의 안전진단 검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곧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你知道那个新桥6月几号那个开始？说是6月中旬。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는 20일부터 공식 세관을 통한 무역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3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에릭지 박사, 정신건강국의 안정영, 이주호, 김재원 전문가가 참여해 강의를 맡게 됩니다. 홍삼이 백신의 효과를 증진시켜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메디시널 푸드는 홍삼 섭취를 백신 접종과 병행하면 백신의 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백신과 홍삼 농축액을 함께 섭취한 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면서 홍삼 사포닌의 백신 보조 효과와 함께 홍삼의 효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국이 오는 19일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사전 등록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제개발국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과 식당, 공연장, 비영리기관 등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대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연방정부의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연방 예산에 펠그랜트 수혜 자격을 추방유예 청소년들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했다며 이에 따라 다카 학생들도 최대 $6,495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인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코리안 바베큐 식당인 K-엘레멘트 바베큐는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손님들이 식당 앞 야외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다며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 인력 부족, 식자재값 상승 등에 이어 경제고가 가중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한 원전 오염수.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성 여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대 곽상은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첫날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주변국 반발이 확산하자 중재에 나섰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변국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IAEA와 일본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에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도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자도 국내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와 관련해 IAEA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검증을 받게 될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도 이웃 나라의 이런 환경 오염 손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불안해하는 어업인들과 오늘 영상간담회를 열고 연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정부 대책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유성재 특보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동영상. 국내외에서 비난이 빗발치자 일본 정부는 공개 하루 만에 동영상을 내리고 홍보도 중단했습니다. 부흥청은 여러 의견을 고려해 삼중수소의 디자인을 수정하겠다고 짧게 해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영상 제작 등 오염수 홍보 대책에 모두 3억 700만 엔, 우리 돈 31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事故の原発から出てきた汚染水ですから、みんなが親しむようなものじゃないですよね。危険なものという前提で、それによるさまざまな被害を防ぐために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に知恵を絞るべきで。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변 국가가 방류 계획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고, 타이완 농업위원회도 어업 피해가 생긴다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只要受影响，那我们绝对会来帮渔民争取应有的这样的一个补偿。 일본 교도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이 주변국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당혹스러운 정권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반발에 이어 일본 야당도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을 총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서두른 스가 정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한국의 차기 국무총리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각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용윤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후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후임 총리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임에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권 말 통합과 화합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여성 후보를 낙점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리가 물러나면서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홍 부총리는 당분간 유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 6개 부처 개각도 예상됩니다. 신임 정무수석의 이철희 전 의원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 총리 교체 순으로 순차적인 개편을 검토했지만 재보선 이후 국정쇄신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 동시에 교체하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한국의 쌍용 자동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쌍용차가 경영난에 처하자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인수 후 4년 동안 신차 기술만 유출했다는 먹튀 논란 속에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600여 명의 정리해고로 촉발된 노조의 공장 점거 사태를 거쳐 2011년 인도의 마인드라가 새 주인이 되며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코란도시와 티볼리 등 SUV 명가 재건 의지를 불태우며 2016년엔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인드라도 2차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 원의 자금만 투입했을 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하이가 야반 도주했다고 보는 거고요. 모기업들이 포기를 한 거죠. 이 마인드라는 소수 지분으로 그냥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영은 우리는 안 하겠다. 결국 법원이 허락한 유예 기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쌍용차는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10년 전보다 더 나쁩니다. 신차 경쟁력 부족에 미래 자동차 투자는 거의 없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겹쳐 생산 차질까지 빚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계법인 보고서를 검토한 뒤 청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쌍용차와 협력업체 임직원까지 최소 2만여 명의 생계가 걸린 만큼 청산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매각 논의가 진행됐던 하오토모티브를 비롯해 후보자들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 0.008%라고 합니다. 맞으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한인분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불안감을 얘기합니다. 백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